오늘 이제 뭐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 까먹은 사람도 있지만 한번 정리해 보자.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은 수열의 극한하고 다르다. 수열의 극한에서는 n을 무한대로 무조건 끌고 가서 그 자연수 이게 어떻게 흘러가느냐 무한대로 끌고 갔을 때의 값이고, 함수의 극한은 리미트는 똑같이 잡아지는데 어떠한 x를 a로 끌고 갈 때 이때 함수값 y는 어떤 값에 가까워지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수의 극한. 자, 이랬을 때 기준이 자,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가 a다, 여기가 a다 라고 합시다. 별로 안 예쁘네. 별로 안 예쁘다. 이렇게 갖다가 치자. 자, 그러면 x의 값을 a로 무한히 가까이 가져가겠다 이런 뜻이거든. 맞아? 그럼 x의 값을 a로 가까이 가지는데 기준이 있어. a라는 점이 여기 있는데 a로 가까이 갈 거면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수 있고 왼쪽에서도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래서 오른쪽에서 a로 무한히 점을 가까이 가져갈 때 극한이니까 a는 된다 안 된다? a는 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고, 이렇게 a로 무한히 가까이 가지면 함수값은 이렇게 가까워지고, 맞지? 그래서 y의 값은 이 값으로 무한히 가까워지게 되지. 그 다음에 a를 이렇게 a의 왼쪽에서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높이가 이렇게 다가갈 거고, 맞아? 높이는 이쪽을 향해 다가가겠지. 맞아? 이랬을 때 오른쪽에서 다가간다, 왼쪽에서 다가간다 이런 기준이 필요하겠다. 그지?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가는데 a의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 이때 함수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이 되겠죠. 맞아?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다가오는데 a의 왼쪽에서 다가올 때 fx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이런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오른쪽과 왼쪽에서 다가올 때 이 값이 하나의 값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맞지? 이렇게 됐을 때만 뭐가 존재한다? 정의가 다릅니다. 수열의 극한하고. 수열의 극한에서는 n을 무한대로 끌고 갈 때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질 때 그 일정한 값을 뭐라 하니?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극한값이 존재에 정의가 내려져 있고, 함수의 극한에서는 어떻다? 오른쪽으로 다가갈 때 왼쪽으로 다가갈 때 함수값이 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겠지. 그치?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겠네. 자, 이렇게 된다면 여기가 a면 a의 왼쪽에서 다가오면 높이는 이 값에 가까워지겠다. 맞지? 맞아? 다음에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이렇게 작아지니까 이 값에 가까워지겠지. 맞아? 그래서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 왼쪽에서 다가올 때 그 값이 다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이 멘트 극한값이 존재한다 오늘 나중에 딱 질문했는데 대답해야 된다. 약 30분 뒤에 야 이거요 라고 얘기해야 돼. 상당히 중요한 멘트다. 다음에 그러면 수열의 극한에 성질이 있었던 것처럼 함수의 극한에도 성질이 있겠죠. 함수의 극한에도 성질이 있다. 맞니? 수열의 극한에서는 뭐니?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의 연산을 할 때 반드시 두 수열이 수렴할 때만 연산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거든. 맞아?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또 전제 조건이 리미트 x가 a로 오는데 이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오는데 gx 이 두 함수에 대해서 맞지? 이 두 함수가 모두 뭐가 존재할 때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따를 때는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또 똑같이 뭐 해야 돼? 극한값이 존재 하나를 확인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이야. 알았니? 극한값이 존재할 때 이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두 함수를 뭐하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뭐겠니? gx가 0이 아니고 이 극한값이 0이 아닐 때 맞아? 존재한다. 즉 이때도 뭐가 가능하다? 대체 가능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된다라는 게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극한의 성질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극한의 성질이 있어요. 자, 어떤 성질이 있냐면 리미트 x가 a로 올 때 리미트 g fx가 0이고 리미트 x가 a로 올 때 fx분의 gx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리미트 x가 a로 올 때 gx의 극한값은 0이다. 상당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수열의 성질도 극한의 성질도 봤었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진입 판정을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진입 판정 중에서 반드시 중요한 진입 판정이에요. 잘 볼게. 자, 극한값이 0이다. 그러니까 fx 분모가 뭐가 됐을 때 0이면 맞아? fx분의 gx 이런 분수 형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분모가 0이면 반드시 분자가 0이다. 공부해본 친구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옛날 선생님들이 맨날 야 분모가 0이니까 분자가 0이 되지.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야. 진실인가? 자, 이게 참인 명제인가? 맞아? 그럼 이제 지난 시간하고 똑같이 뭐야? 얘는 극한값이 존재한 게 명확해. 근데 gx는 몰라. 맞잖아. 네. 지난 시간에 수렴처럼 오늘도 극한값이 존재하면 연산 가능하다 했거든. 네. 대체 가능하다 했어. 근데 얘는 존재했어. 얘는 몰라. 그럼 어떡해? 치환. 맞지? 저번 시간 패턴 메커니즘 똑같아요. 네. 그럼 얘를 치환하면 어떻게 되니? 얘를 hx를 fx분의 gx로 치환을 하자라는 게 되겠지. 네. 그럼 이제 명백해진 사실 하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hx의 극한값은 존재하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네. 맞지? 네. 그럼 fx와 hx는 존재했으니까 둘 다 존재한다면 사칙연산에 자유로워지지? 이게 수열의 극한으로 연결되는 거야 지금. 맞아? 그럼 이제 gx가 뭐냐 했더니 gx는 정리를 했더니 hx 곱하기 fx다. 맞지? 그럼 양변에 이제 리미트 x가 a로 보낼 때의 gx 값을 살펴보니 리미트 x가 a로 올 때 hx 곱하기 fx가 되더라. 맞니? 네. 자, 그럼 이게 두 함수의 극한이 연산되고 있다. 맞지? 네. 그럼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하면 대체 가능하다 했거든. 그러니까 hx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hx는 알파로 대체 가능하고 fx는 0이다 하니까 알파 곱하기 제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맞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극한에서 분모가 0이면 분자는 0이다. 는 명백한 사실이야.
두 번째 리미트 똑같은 내용인데 또 볼게요. 리미트 x가 a로 올 때 fx가 0이고 리미트 x가 a로 올 때 조금 다르다. gx분의 fx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뭐가 약간 달라졌어 아까랑? 이번에는 분자가 0이래. 자,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인 거는 명확한 사실이다. 맞지? 근데 분자가 0이면 분모는 0인가? 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리미트 x가 a로 올 때 분모 gx는 0이다. 이 명제는 거짓인 명제입니다. 이 명제는 참인 명제예요.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다는 명확하게 참이고 분자가 0일 때는 분모가 0이다는 참을 보장을 받지 못한다. 이유를 볼게요.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hx를 뭐로 놓겠니? gx분의 fx 이렇게 놓겠지. 맞아? 그럼 명백해진 사실 하나는 리미트 x가 a로 올 때 hx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니까 내가 알파라고 적어도 되겠네. 그럼 내가 구할 건 gx거든요. 그럼 gx는 뭐가 되냐? gx는 그렇죠. hx분의 fx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맞아? 자, 그래서 리미트 끌고 간다. gx 보기 위해서 리미트 끌고 갔는데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고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 이거 좀 맞나? 맞나? 분자가 0이면 분모가 0이다. 맞지요? 돼서. 자, 그러면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고 맞지? 네. fx는 0이다 한 거잖아. 네. 맞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될 수 있니? 알파분의 제로다 하니까 네.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아니지. 왜? 나누기 할 때는 뭐가 아닌 걸 보장을 받아야 되니? 0이 아님을 보장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알파가 0이 아닐 때는 괜찮아. 맞지? 맞아. 그럼 얘가 0이 되면 어떻다? 이상해져. 잘 봐. 이게 거짓인 이유가 유일한 반례 하나 때문이지. 맞아? 이 반례가 없다면 참인 거지. 맞지? 그러면 이 반례는 어디야? 요거잖아. 그치? hx가.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이 극한값이 뭐가 아니라면 0이 아니면 참인 거지. 맞아? 그럼 이제 다음부터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다는 맞아? 맞아? 근데 분자가 0이면 분모는 0이다는 아닐 수도 있다. 맞지? 대신에 그때 뭐가 아니면 된다? 이 극한값 자체가 0이 아니라면 참이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설명하는 이유는 조금 있다가 미분 계수, 미분 가능, 이거 미분 가능성 할 때 물어볼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뭐야? 미분의 성질에서 미분 계수를 뽑아내려고 하는 얘기야 지금. 알았니? 그래서 일단 극한이 대단한 내용은 없고요. 수열의 극한하고 함수의 극한하고 매우 유사하나 수열의 극한은 무한대로 갈 때 어떤 값에 수렴하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함수의 극한은 오른쪽 왼쪽 올 때 한 점으로 가냐 다른 데로 가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 성질은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다. 하지만 분자가 0이면 분모가 0은 아닌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지? 자, 다음에 이제 극한은 정의를 해서 이제 연속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합성함수의 연속과 극한은 조금 오늘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자,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따지겠습니다. 자, 함수의 연속은
이렇게 세 단어로 기억을 하세요. 키워드는 세 개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명확합니다. 맞지?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프조차 못 그리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맞지? 그래서 연속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근데 못 그리는 건 경우가 훨씬 많아. 두 번째 중요한 게 성질이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정의인데, 여러분들이 정의만 생각하고 언제 성질을 쓰는지, 언제 정의가 들어오는지를 정확하게 몰라. 얘들아, 연속의 정의가 뭐니? 아, 이거요. 딱 되는 거야. 맞지? 그렇게 얘기하잖아. 맞아. 자, 잘 봅니다. 연속의 정의가 내려지는 데가 연속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y는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 조건이 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읽지 않아요. 너거는 이것만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안 적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 이 중에 단어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거야. 아, 이거 진짜 중요하다. 연속은 정의를 언제만 내릴 수 있는 거니? 아니요. 점이 있을 때야. 정의 자체가 점에서 연속이라는 거야. 정의 자체가 점에서 그러니까 이 점에서 연속인 거를 판가름하는 게 정의거든. 근데 이런 문제 본 적 없나? 실수 전체에서 연속임을 보여라. 점에서 정의되는데 실수 전체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라는 거지. 거기가 이제 키워드고 거기가 연속을 이해하는 데 시작이야. 정의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쓸 수 있어? 점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가 존재해야 돼? just a 값이 존재해야 된다. 이거는 중1도 아는 거잖아. a일 때 점이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리미트 x a 올 때 fx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 이거는 방금 배운 거잖아. 극한이 존재한단 말은 좌우 극한값이 같다. 오른쪽 왼쪽 올 때 값이 같아야 되고, 3번은 1번과 2번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 점이 한 점으로 모인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세 점이 한 점으로 모인다. 무슨 말이니?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여기가 A야. just A는 어디니? 요 점이 되겠지. A일 때 딱 높이. 맞아? 오른쪽으로 다가올 때 우극한은 어디야? 여기지. 자극한은 어디니? 여기야. 세 점이 떨어졌지. 연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A지. 오른쪽에서 다가오지, 왼쪽에서 다가오지. 맞지? 그러니까 연속을 따질 때는 점 3개를 따져야 된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겠죠. 맞지? 그럼 A일 때 극한값은 존재하니 안 하니? 극한값은 오른쪽에서 다가오고 왼쪽에서 다가오니까 한 점으로 다가서고 있지.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야. 근데 just A 값이 이거거든. 세 점이 한 점에 모이지는 않았어. 그런데 문제를 어디일 때, 뭐일 때 A에서 연속을 볼 때 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어디까지 끌고 와야 돼, 문제를? 이 점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끌고 와야 정의를 쓴다고. 이게 핵심이야. 그러면 그까지 오는 데까지
누가 처리해 줄 거니? 얘가 처리해 줄 거야. 성질 똑같아. 성질 똑같아. 이거야. 두 fx gx가 x는 a에서 연속을 보장받을 때 똑같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뭐가 돼 있는 상황이 되겠니? 안 적어도 알겠지? 어떤 두 함수의 사칙 연산을 할 때 반드시 A에서 연속을 보장받은 두 함수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져 있으면 결론이 X는 A에서 연속을 보장을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메커니즘 볼게요. 그래프, 성질, 정의 이것만 하면 연속이 있는 문제 다 푼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오는지 볼게요. 예를 들어서 문제들을 조금 보면 진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끌고 와 볼게요. 없나? 뭘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더 기본적인 거.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합시다. 오늘 수업에서 많이 볼 내용이에요. 조금 아닌 거는 같은데. 아, 뒤에 가야 더 나오나? 아니다. 이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다라는 결론을 내려주고 있거든. 맞아? 한번 볼 거야. 일단 2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뭐부터 봐야 되냐면 이것도 함수고 이것도 함수지. 네. 맞지? 이것도 함수고 이것도 함수야. 그러면 이 함수는 어때?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에서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을 뭐 하고 있니? 보장을 받고 있어요. 이건 몇 차 함수니? 1차 함수지. 맞아? 그럼 1차 함수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을 보장을 받고 있지. 그러면 두 개 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을 보장받는 함수를 뭐 하고 있으니? 나누고 있으니 결국엔 이 함수는 어디에서나 뭐 하고 있어요? 연속을 보장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분모가 2가 되면은 안 되겠잖아. 그러니까 2가 아닐 때는 이렇고 2일 때는 이렇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니? 2를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을 보장받고 있니? 아, 지금 쉽게 보면 또 쉽게 보면 안 돼. 당연히 아는 건데 이거 아니고 다시 지금 얘기가 그냥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해결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두 함수가 나눠지고 있음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둘 다 연속을 보장받고 있으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을 보장받고 있어요. 맞지? 네. 근데 2일 때는 연속을 보장받니 못 받니? 못 받고 있지. 그러면 얘는 x가 2가 아닌 데서를 제외한 2가 아닌 모든 실수에서 뭐 하는 거니? 연속을 보장을 받고 있잖아. 그럼 이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보장될 거면 어디에서만 연속이 되면 되니? 2에서만 연속이 되면 되니? 이 말이
x는 2에서 연속이다 이 말이지. 맞아. 그러니까 이제 뭐가 들어온 거야? 점이 들어왔지. 그러니까 이제 뭘 쓸 수 있는 거야? 정의를 쓸 수 있다고. 아무 때나 이 문제 보면서 아무 때나 그냥 이러니까 2에서만 이렇게 절대 적용하면 안 된다 알았지? 그럼 이제 x는 2에서 연속을 보장받는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세 개의 규칙을 지켜야 되겠죠. 맞지? 2에서 점에서의 연속이니까. 네. 자 그러면 x는 2일 때 just 2의 값은 존재한다 그지? 네. just 2의 값은 존재하지? 맞지? 그리고 분모가 0이 되지는 않잖아요. 다시 얘도 연속 보장받지? 네. 연속을 보장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분모가 2는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 x가 2의 오른쪽에서 올 때 이 함수 값이랑 리미트 x가 2의 왼쪽에서 올 때 이 극한값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있어? 왜? 저거 인수분해해서 아니요. 아니야. 2를 제외한 모든 그 값에서 연속을. 그쵸. 그 얘기지, 그 얘기. 딱 2가 아니고서는 둘 다 전부 연속이야. 연속이란 말은 극한값을 보장받고 있다라는 얘기잖아. 근데 극한은 2가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2가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딱 2일 때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뭐니? 연속을 보장받고 있으니까 2의 오른쪽 왼쪽 근처에서도 역시 보장을 받고 있다는 뜻이지. 맞아. 그러니까 이거의 극한값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 질문하고 갈까? 좀 이따 합시다. 자, 그럼 이때 이거는 극한값이 존재한 거다. 그지? 오른쪽 왼쪽으로 올 때 값이 같지? just 2일 때의 값은 얼마야? a잖아. 이게 극한의 정의죠. 1번, 2번 같다. 내가 지금 해주고 싶은 얘기는 포인트는 여기다. 딴 데 아니고 막 까지 말고 이거를 한 번쯤은 고민하면서 가라. 왜냐? 이것 때문에 미분 가능성 얘기들이 니네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어. 질문. 자, 그러면 분모가 0이 됐으면 분자가 0이 됐다 이런 말이잖아요. 맞아? 네. 그럼 이건 뭐야? 인수 정리지. 분모가 0이 된단 말은 x-2를 인수로 가졌으니 x-2, x 플러스 1이니까 둘 다 0분의 0이 되는 이유는 이거 두 개 때문이다. 그래서 약분을 시키면 2로 다가서면 뭐니? 당연히 연속이니까 a 값은 얼마? 3이지. 네. 요거 하나 물읍시다. x-2, x제곱 마이너스 x-2와 x 플러스 1, 이 두 그래프는 뭐가 차이니? x는 2에서 값을 가지는다. 약분하면 똑같잖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지. 왜냐? 얘는 2일 때는 함수값을 못 가지지.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x 플러스 1이 그려지는데 이 그래프는 2일 때 이렇게 비어 있을 거다. 이런 말이야.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연속, 정의, 성질 뭐 대충 봤고요. 사이값 정리 이거 얘기하고 자 다음에 연속은 반드시 뭐다? 점이고 성질 얘기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된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잘 들어요. 자,
미분 계수 f'A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f'X랑 f'A는 달라요. 자, 이제 미분 계수가 뭔지 얘기를 할 거야. 미분 계수는 하나만 이해하면 돼요. 라이프니츠랑 뉴턴이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 역학의 아버지라고는 얘기는 다 알고 있죠. 그죠? 18세기, 17세기 후반 때 인물들이란 말이야. 18세기에 뭐가 일어나?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맞아.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야? 아니야. 뉴턴이야. 네. 맞지? 그 두 분이서 뭐를 얘기했기 때문이니? 미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역학에 대해서 정의가 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어. 잘 봐봐봐. 그때 화두가 된 얘기가 뭐냐면 사이클로이드예요. 뭔지 알죠? 최단 강하곡선이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 퀴즈가 나왔단 말이야. 실제로 직선이 가장 가까운가? 하지만 사이클로이드가 가장 빠른 시간에 떨어진다라는 거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인류는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최초로. 처음으로. 그 전까지는 이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때 또 등장한 게 좌표평면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T축과 변이축이라고 하는데 수학이니까 X축과 Y축이라고 합시다. 제일 먼저 나온 개념이 뭐냐 하면 움직이는 물체니까 단위 시간당 얼만큼 움직였냐가 제일 중요하지. 단위 시간당 얼만큼 움직였냐. 그래서 단위 시간당 움직인 거리가 많으면 속도가 빠른 거고 단위 시간당 적으면 속도가 느린 거다라고 얘기를 했겠지. 그래서 시간당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눈으로 그렸더니 가장 쉽게 보이더라. 그래서 수학에 새롭게 좌표평면이 도입됩니다. 10세기에 만들어졌던 게 700년이 지나서 수학계에 다시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얘기를 연구를 했는데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저 동네까지,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 1시간 만에 오면 빨리 온 거야, 맞지? 근데 어떤 애는 됐나 빨리 갔다가 하루 종일 자다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니? 평균 속도에 관한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빠르게 갔다가 거의 안 움직였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 다음에 일정하게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랬더니 단위 시간당 움직인 거리를 살폈더니 이게 바로 뭐야? 이 점에서 이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되지.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의미가 없더라. 맞지? 그럼 여기서는 뭐니?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나중에 헛소리 하지 말고요. 나는 선행이 늦어서 다른 친구는 미적분까지 다 하고 입학했는데 나는 수원밖에 못해서 성적 안 나온데 있다고 소리 하지 말고요. 그게 아니라 기회가 있었을 때 나는 쳐잡고요. 남들 공부할 때 나는 안 했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봐. 그러면 단위 시간당 움직인 거리를 봤더니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자 이게 바로 뭐 얘기니? 기울기 얘기다. 이게 의미가 없더라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그 순간 어떻게 움직였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맞지?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떤 그 찰나의 순간에 얘네들이 어느 속도로 움직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이제 하두가 되는 거야. 맞지? 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얘가 x1이고 얘가 x2인데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다면 이 x2를 점점 어떻게 해보자.
단위 시간을 어떻게 해보자? 줄여나가 보자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내용이 나와요. 처음에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평균 변화율이 이렇단 말이야. 그 다음에 평균이 이렇거든. 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x2를 점점 시간을 점점 가까이 해 나가 보자라는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근데 그 찰나를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왜? 그 찰나는 점이 몇 개야? 한 개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 논리는 뭐니? 점이 두 개야. 여기서 정체됐단 말이야. 역사가. 역학이. 여기서 정체됐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말이 안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적적으로 나타난 천재가 라이프니츠죠. 야, 엄청 가까워졌다고 생각해봐. 한 개라고 볼 수 있니? 아니야, 두 개 아니잖아. 아니. 진짜 가까워졌는데 그거 두 개가 같지는 않아. 뭔 소리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봐.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아이디어 하나는 단순히 이거였어요. 저렇게 두 점을 x1일 때 순간의 기울기지. 근데 이거 한 점이잖아. 맞지? 아니야. 이거 한 점 아니야. 이거를 엄청 크게 확대를 해보면 두 점이야. 두 점인데 이렇게 돼서 한 점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미분이야, 미분. 딴 거 없어. 이 아이디어가 처리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분명히 이거는 다른 점이거든. 분명히 다른 점이야. 그러니까 뭐가 존재하니? x의 증분이 존재하지. 맞아? 델타 x지. 맞지? y의 증분이 존재하지. 델타 y지. 근데 이미 이 델타 x는 이미 어디로 가까워졌어? 0으로 가까워진 거지. 딱 붙은 두 점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근데 극한의 핵심은 뭐라고? 그 점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 리미트 x를 a로 갖다 붙이면 x와 a가 같아진다, 안 같아진다? 그게 극한의 핵심이었다고. 극한 값은. 그럼 봐봐봐. 이렇게 됐겠죠. 델타 y분의 델타 x가 기울기잖아. 이거는 너가 다 알지? 이거는 다 알지? 이거는 뭐야? x2, y2 마이너스 y1이 될 거고 얘는 x2 마이너스 x1이 되겠지. 이거 중1 가정이잖아. 기울기 못 구할 이유 없지? 네. 맞아. 그런데 이랬을 때 리미트 x2를 어디에다가 갖다 붙였다고? x1에 갖다 붙여도 이 값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생각이야. 그러면 봐봐봐. x2가 x1에 가까워져 버렸으면 얘는 어디에 가까워진 거야? 0에 가까워진 거지. 그 분모가 0 됐으니까 분자도 당연히 0에 가까워졌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미 0,0에 가까워진 거야.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구분을 한 거지. 델타 x 대신에 뭐를 쓰기로 하자? 이렇게 쓰기로 하자. 그러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 대신에 dy dx는 어떻게 읽으면 돼? dy dx는 어떻게 읽으면 되는 거야? 델타 x분의 델타 y야. 기울기야. 근데 델타 x를 어디로 가져간 거? 0으로 가져간 거야. 이게 다야.
그래서 미세하게 0분의 그러니까 없어. 하지만 있는 걸로 보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dy dx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뭐니? dy dx 미분계수는 뭐로 보면 된다? 딱 붙은 두 점의 기울기라는 거야. 그냥 기울기야, 두 점의 기울기. 근데 어떻게 한 거? 붙였다. 이게 다네. 맞지? 네. 이게 다네. 뭐 미분계수 이게 다다. 미분계수 머릿속으로 다시 뭐니? 딱 붙은 두 점의 기울기. 딱 붙었지만 살짝만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이나? 그렇죠. 한 점처럼 보이는 거지. 알았니? 자, 그러니까 조금 더 멋있게 적으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다시 읽어볼게요. F'A는 뭐다? F'A는 뭐라고? A에 딱 붙은 두 점의 기울기다. 맞니? 네. 이 말이죠. 뭐가 더 있는데? 맞지? 근데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더라고. 증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듯이. 그러면 아까 다시 델타 x분의 델타 y를 한번 보자. 네. 델타 x분의 델타 y는 분모는 x의 증가량 델타 x 맞지? 네. 맞아? 네. y 값은 a를 기준으로 보면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a 맞니? 네. 맞잖아. 이게 y의 증분이잖아.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해서 델타 x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 이 내용이지. 맞아? 그러면 dy dx를 쓰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제? 증분을 0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델타 x를 뭐로 만들겠다라는 거야? 0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가져가면 분모는 0에 가까워졌을 거고 네.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도 델타 x가 어디에 가까워졌니? 0에 가까워졌으니까 분자도 어디에? 0에 가까워졌을 거다. 이런 말이 되겠니? 그러니까 F'A는 결론이 나옵니다. F'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 말은 분모의 증분을 0으로 만들겠다고. a를 기준으로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다. 이게 대단한 얘기가 아니죠. 이게 비좌표잖아. fb 마이너스 fa다. 이게 답니다. 알았니? 그러면 이때 또 하나 규칙은 뭐겠니? 이거 두 개의 값이 다르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되겠지. 당연히 안 되겠지. 이게 증분으로 잡았으면 A에서 오른쪽으로 그만큼 더 간 값이 B 값이다 이런 뜻인 거니까. 그러니까 B-A분의 FC-FA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잖아. 자, 다음에 이거 두 개가 다르면 만약에 얘가 2였어. 얘를 바꾸는 게 쉬워? 얘를 바꾸는 게 쉬워? 얘를 바꾸는 게 쉽지. 뭐 바꿔줘 2라고. 그럼 뒤에 뭐 붙이면 되니? 2로 하면 되지. 어차피 그래도 0, 0이니까 딱 붙은 두 점의 기울기. 어느 점에? A에 딱 붙은 두 점의 기울기다. 결론. 결론. A에 딱 붙은 두 점의 기울기를 의미하는데 B-A분의 FB-FA가 맞더라. 이게 기울기란 말이야. 맞지? 맞아.
근데 어느 점에 딱 붙인 두 점의 기울기가 되려면 A점에 딱 붙여 버리려면 리미트 B를 어디로 붙이면 된다? 이러면 끝났다라는 거지. 그럼 뭐가 더 이상한데? 두 번째는 기울기인데 B-A 대신에 델타 X를 쓴다면 X의 증분을 쓴다면 B점이 뭐가 되니? B점이 A에서 델타 X만큼 오른쪽으로 온 점이다. 이거밖에 더 있냐? 마이너스 FA다. 이런 말이지. 점을 딱 붙여야 되니까 리미트 델타 X를 제로로 끌고 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게 F'A야. 근데 이상해. 자, 그러면 미분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뭐냐? 자,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정리해야 된다. 이제 미분 계수는 뭔지 알겠지? 맞니? 어떤 점에서의 그 기울기를 알고 싶은 거야. 네. 기울기는 점 두 개가 필요해. 맞지? 그러니까 그 점에서 딱 붙은 두 점의 기울기야. 근데 아직도 이상한 게 있어. 어디냐? 미분 가능성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맞지? F'A가 존재하면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게 미분 가능의 정의야. 이게 정의야. F'A가 존재하면 머무를 것 같아. 아까로부터 약 25분, 35분 정도 지났다. 아까 빨간 박스 치면서 네. 뭐 어디에 빨간 박스 쳤죠? 극한이 존재한다. 네. F'A가 존재한다. 아름답지 않나? 수학의 정의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지금. F'A가 존재한다 하니까 너거는 뭐니? 국어적으로 존재? 있다는 얘기군. 자기적으로 F'A가 있으면 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수학에서는 엄밀한 정의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F'A가 존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지? 그 F'A가 뭐였지? A에 딱 붙은 두 점의 기울기였는데 맞니? A에 딱 붙은 두 점의 기울기였는데 그러니까 X의 증분을 0으로 가져가고 A를 기준으로 H만큼 간점과 이건데 이거가 존재한다고? 근데 프라임은 뭐로 정의 내려져 있니? 극한으로 정의되어져 있네. 네. 이게 존재한다네. 이게 존재한다네. 극한이 존재한다네. 무슨 말이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란 얘기네. 네. 이 말은 이게 아니라 엄연히 따지면 좌극한과 이게 같다는 얘기네. 이게 같아야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네. 맞아. 자, 이제는 이게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H가 플러스 제로와 H가 마이너스 제로라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이 말 무슨 말이지? A가 있는데 네. A에서 H만큼 간 게 B점인데 H가 플러스일 때도 있고 H가 마이너스일 때도 있다란 얘기네. 이 말 무슨 말이야? 다시 딱 붙은 두 점의 기울기인데 A인데 맞지? FA는 있는 상황이잖아. 이게 FA지. 맞아. FA 플러스 H인데 H가 플러스란 말 무슨 말일까?
A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점이고 FA 플러스 H인데 H가 0보다 작다는 말이 A보다 조금 왼쪽에 있다라는 말이니 누굴 기준으로? A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A 플러스 H는 여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A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다가올 때도 두 점의 기울기가 있을 거고, 뭔 말인지 알아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요? A라는 점이 있으면 A에서 너희들한테 오른쪽이 여기지?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 이 두 점이 만드는 기울기도 있을 거고, A를 기준으로 왼쪽에도 점이 있는데 이 두 점이 다가와서 만드는 두 점의 기울기도 있을 건데, 그거 두 개가 뭐해라? 같다. 쫙 붙어서 이게 쫙 붙겠지. 딱 붙었을 때 두 점의 기울기 존재하지. 쫙 해서 여기 딱 붙겠지. 맞니? 이랬을 때 이 두 점의 기울기 존재하지. 이 두 개의 기울기야 이 두 개의 기울기가 같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니? 세 점이 꼬지처럼 있어야 되겠지. 아니, 아까 세 점이 붙어 있으면 뭐라 돼? 세 점이 붙어 있으면 뭐라 돼? 연속의 정의였지. 세 점이 일직선으로 놓이면 미분 가능이야. 그러니까 봐봐봐.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지.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붙었고 왼쪽에서 붙었어. 세 점이 모였네. 뭐야? 연속이야. 근데 이 두 점이 만드는 기울기는 이거고 이 두 점이 만드는 기울기는 이렇지. 그러면 이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F'A가 존재하지 않은 거란 말. 자, 누군가가 이제는 물었어. 얘야, 미분 계수가 뭔데? F'A가 뭔데? 뭐라고 대답하면 돼? A랑 딱 붙은 두 점의 기울기야. 그거밖에 없어. 그럼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뭔데? 아, A가 있는데 오른쪽 왼쪽으로 왔을 때 기울기가 하나이면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세 점이 일직선상에 놓인다. 이런 말이에요. 미분 가능성은 이렇다라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지. 어디에서 정의 내려져 있니? 점에서야. 그럼 똑같아. 얘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해라. 이 말은 뭐야? 성질에서 미분 가능한 것들은 다 속가네. 그러면 아, 여기는 안 될 수도 있겠네. 그거 잡으면 그때부터 뭐 하면 돼? 정의가 들어와야 돼. 정의는 뭐라고? 프라임 A가 존재한다야. 프라임 A가 존재한단 말은 극한이 존재한다야. 이 말은 이거 값이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 벌써 더 안 쓰나 보구나. 뭐 이런 문제 하나 보면서 갈게요. 지금 뭘 보여줄 거냐면 대충 얼렁뚱땅 말고 무식하리만큼 정의대로만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쉬운 문제인데.
내가 왜 이걸 너무 쉬운 문제라고 얘기했냐.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인데 이게 왜 쉬운? 너무 쉽다 한 이유가 뭘까? 그래프를 아니요. 쪽이 나와 있어. 점이 야, 이제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 자, 이제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 이거는 쉬운 거야, 이건 어려운 거야. 나누는 기준은 뭐냐? 점이 있냐 없냐야. 왜니? 점이 있으면 정의로 끝을 내면 돼. 끝이야. 근데 점이 없으면 고라파지는 거야. 왜? 성질을 통해서 다른 데서는 다 보장받는 걸 하고 안 되는 게 얘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문제 보면 그걸 다 따지고 있어. 근데 이 문제는 뭐야? 쉬워. 자, 이제 그래프, 성질, 정의에서 왜 정의가 제일 마지막인 줄 알겠어요? 제일 중요해서가 아니고 연속을 쓰고 성질을 쓰고 정의를 써야 된다는 거야. 근데 점이 나오면 바로 정의로 간다라는 거. 알았니? 연속과 미분 가능성과 이런 것들은 전부 점에서 정의가 내려져 있어. 자, 그러면 x는 제로에서 연속은 아까 정의가 뭐라고? just와 좌우극한이 같으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세 개가 같으면 돼. 첫 번째 f0는 얼마냐? 0이네. 맞지? 네.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오는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양수면 뒤집어지지 않고 음수면 부호로 바꿔야 되겠지. 그러니까 0으로 올 때 오른쪽 왼쪽에 극한값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으로 올 때 절대값 x(x-1)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한번 보면 이건 그래프로 그리기 쉬우니까 0과 1 이렇게 있는 거지. 0이 여기 있어요. 맞지? 그럼 0의 오른쪽에서 다가오고 있으니까 아무튼 간에 음수지. 네. 어쨌든 음수잖아. 그러면 절대값 아니 음수네. 맞지? 그 절대값 아니 음수니까 무조건 뭘 바꿔야 돼? 부호를 바꾸어서 값이 이렇게 되겠지. 네. 맞아? 아무튼 그래도 극한이니까 얘는 뭐야? 0이야. 세 번째는 리미트 x가 0으로 오는데 0의 왼쪽으로 지금 무식하게 풀고 있는 거다. 무식하게가 아니고 원래 다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어야 어려운 문제 가서 똑같이 적용해. 근데 이거 그림 떨렁떨렁 그려가지고 풀잖아. 어려운 문제 가면 해결 안 된다. 항상 개념대로 가. 그럼 봐. 0의 왼쪽에서 다가온대. 0의 왼쪽에서 올 거래. 그럼 높이는 양수니까 부호 바뀌지 않겠지. 아무튼 0이래. just, 우극한, 자극한이 다 0으로 와. 그래서 결론은 뭐니? 연속이야. 맞지? 맞아. 자, 이제 미분 가능성을 볼 거야. 0에서 미분 가능하냐? 이 말은 무슨 말이니? 0이 있는데 0의 오른쪽으로 올 때 두 점이 만드는 기울기와 0의 왼쪽에서 올 때 두 점이 만드는 기울기가 같냐?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리미트 h가 0으로 올 건데 0의 오른쪽으로 올 때 두 점이 만드는 기울기지. 자, x의 정분이 h고 맞지? 기준점이 뭐냐? f'0을 기준으로 하니까 f0 플러스 h 마이너스 f0 이렇겠네. 맞아. h가 0보다 커요. 맞지? 네. 0보다 커요. 네. 맞지? 네.
0 플러스 h니까 아무튼 오른쪽에 있는 값이니까 이 f 함수는 어때? 0보다 오른쪽이니까 마이너스. 이게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되겠지. 이 fx가. 네. 맞아. 자, 그러면 저게 fx가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면 이렇게 되겠네. 절대값 f, 일단 이렇게 한번 더 적읍시다. f0 플러스 h, 0을 삭제하고 h라고 해도 되겠지. 그래서 절대값 h가 뭐니? h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마이너스 f0는 아까 0인가 확인을 했지. 이렇게 되겠네. 맞잖아요. 아니 용 h밖에 대입한 거 없잖아. 네. 그러니까 fh는 이거 맞잖아. 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니? h가 0보다 오른쪽의 값이니까 이게 부호가 어떻게 돼서 나와야 돼? 바뀌어져서 나와야 되겠지. 이게 맞니? 맞아? 이제 극한 처리해야 돼. 분모 뭐 됐어? 0 됐지. 당연히 분자도 0 되겠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약분할 게 있다. 공통인수가 있다라는 거야. 인수 정리해서. 그 약분했더니 얼마야? h가 제로로 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얼마니? 플러스 1이야. 두 번째, 미분 가능하냐라고 물었으니까 0의 왼쪽에서 붙이면 h분의 f 0 플러스 h의 마이너스 f0 이렇게 또 될 거고 마찬가지. fh잖아 마찬가지로 0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fh는 아직 극한 안 한 거니까 h분의 fh니까 절대값 h 마이너스 1 f0는 0 이거 똑같겠지. 네. 맞아? 이제 절대값 풀 건데 0의 왼쪽이니까 h가 0보다 왼쪽에서 오니까 양수니까 부호 안 바뀐다라는 거야 절대값이. 자, 따라서 리미트 h가 0의 왼쪽으로 올 때 h분의 h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말이 되겠지. 맞아? 네. 그랬더니 0분의 0이라서 약분 시켰더니 0으로 다가오면 마이너스 1이네. 즉 오른쪽 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 만드는 두 점의 기울기는 어디에 가까워지고 1에 가까워지고 왼쪽에서 다가올 때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 이런 말이야. 그림이 그려져서 아까 확인을 다시 해보면 이렇게 된 거지. 사실 처음부터 그림을 그렸다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맞지? 원래대로 하면 이 점에서는 딱 붙은 세 점의 기울기가 일직선상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을 겁니다. 왜? 매끄러운 곡선이니까. 그런데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됐겠니? 이렇게 해서 넘어갔겠지. 네. 맞아.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 만드는 두 점은 이렇게 두 점이 돼버린 상황이지. 그러니까 이거의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1이고 빨간색과 흰 점이 만드는 기울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니? 플러스 1이 되겠지. 왜? 원래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원래 일직선 상에 있던 게 파골로 오겠지. 이런 거 수능에 어마무시하게 나온다. 뒤집어질 때 원래는 일직선이었어. 맞아. 그러니까 뒤집어지면 항상 어떻게? 이 V가 같은 값으로 비율을 이루겠지. 그치? 네. 그러니까 곡선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직선을 봐도 X축에 대한 대칭으로 엎어질 거다.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식한 미분 가능성에 대한 풀이였어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볼게. 04-3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거 이제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 너희들 책이 없죠. 04-3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프 그릴 수도 없어요. 그래프 파악도 불가능합니다. 맞지? 이렇게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명백한 정의와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에 첫 시간 내 얘기한 기억나나? 왜 너거는 개념을 쉬운 수업이라고 생각하지? 개념이 제일 어려운 수업이에요. 개념이 쉬운 문제 푸는 수업이 아니라고. 처음 받은 언어를 자기 언어로 다시 곱씹고 정석이나 쉬운 문제에 나와 있는 풀이가 아니고 그 배운 개념과 정의를 적용시켜 볼 것. 그 적용시킨 것이 계속 똑같이 들어오게 만들 것. 개념이 결코 쉬운 문제라 쉬운 수업이라 보면 안 돼. 그럼 봐. fx가 x는 제로에서 연속이다. 아, 이건 뭘 주는 거야? 세 점이 딱 붙었다. 저스트 제로와 극한값 제로가 같다. 아무튼 f0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f0는 리미트 x가 제로로 올 때 fx는 일단은 같다. 근데 미분 불가능하다. 맞지? 0을 기준으로 해서 0의 오른쪽 올 때 왼쪽으로 올 때의 두 점이 만드는 기울기가 현재 다르다라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이 함수는 제로에서 미분 가능한가?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이거 쉬운 거, 어려운 거? 쉬운 거. 네. 아직까지 이거 안 보이면 안 돼. 그러면 y가 조금 헷갈려서 이거를 hx라고 둘게. x는 제로에서 미분 가능한가? 라고 물었어. 그럼 뭐만 따지면 돼? 0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올 때 두 점이 만든 기울기가 같냐? 왜 딴 생각하는데? 왜 이 문제는 어렵다 생각을 하는데? 미분 가능이라는 어떤 단어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면 어떻게 나와도 똑같이 적용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미분 가능할까 안 할까 모르겠어. 하지만 리미트 h가 0으로 끌고 와 보는데 0의 오른쪽으로 왔을 때 맞지? h분의 h0 h 헷갈린다. 이거 g라고 하자. g0 플러스 h 마이너스 g 이거의 값하고 반대쪽 값하고 같냐 다르냐 이거 따지면 되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리미트 h가 0의 오른쪽으로 올 때 자 이제 h분의 자 g 플러스 h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아까 뭐라고 했니? 연속이라고 했네. 그지? 맞지? 얘는 연속이라고 했어. 그죠? 네. 맞지? fx는 연속이야. 네. 근데 또 다른 함수가 있네. 얘도 연속이네. 얘도 연속이야. 얘는 0에서 연속 아니야. 잠시 그러니까 gx는 x는 제로에서 뭐니? 연속을 보장을 받는다. 이런 말이 되겠지. 자, 그러면 g 0 플러스 h가 0의 오른쪽으로 왔어. 맞지? 그러면 g 0 플러스의 값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h로 가지 말자. 이게 조금 헷갈려 보이네. 그럼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갈게요. 이걸로 미안합니다. 이렇게 가줄게. 그럼. fx가 아니죠. 이렇게 가져도 되지. 네. 두 점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가져도 이게 조금 더 보기 편할 것 같아서. 네. 근데 0 오른쪽에서 간다. 이렇게 볼게요. 리미트 x가 0 오른쪽에서 가고 얘는 뭐니 그러면 x분의 gx는 뭐니? x fx 마이너스 0 f0 그러니까 0이지.
맞아요? 맞니? 약분되네. 영영이 없어지네. 그럼 이거의 값은 뭐냐? 모르겠지만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으로 올 때 fx야. 그냥 이런 결론을 줬어. 이런 결론을 줬어.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0의 왼쪽으로 올 때 x-제로분의 gx-g 제로잖아. 마찬가지겠지. 리미트 x가 0의 왼쪽으로 올 때 x분의 x fx니까 x는 어차피 뭐 약분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리미트 x가 0의 왼쪽으로 올 때 fx래. 이 값이 같냐 다르냐만 따지면 되지. 네. 근데 이건 뭐야? fx의 0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이지. 네. 극한값이 존재하냐 이런 말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f는 x는 제로에서 연속이니까 극한값이 존재한 거지. 네. 그럼 이 두 값은 같다라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올 때 두 점이 만든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냐. 맞지? 그러니까 얘는 뭐하다? 미분 가능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수학에서 정의와 용어를 너희들이 그냥 이렇게 들리는 대로 마음대로 설정하면 절대 수학 못한다. 알았니? 얘가 미분 가능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 미분 가능성의 정의를 적어도 딱 잡고 있어야 돼. 연속이냐? 왜 연속인 거? 이거 아니라고. 미분 가능하냐? 미분 가능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렇다라는 거예요. 일단 뭐 이렇게 보고 잠시 좀 쉬었다가 지수함수부터 진행을 하도록